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남해의 기적다. 한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베꼈다는 거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온 건축가 빈센트 반 덴버그 빈센트 벤 덴버그는 남해의 네덜란드 빌리지를 방문하기 전 차가운 조소를 머금은 채 그렇게 내뱉었다. 그는 확신했다. 반도체와 K-팝으로 급성장한 이 나라가 급빠른 속도만큼이나 가볍게 타국의 문화를 복제하여 싸구려 구경거리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고국 네덜란드의 숭고한 건축 유산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조잡한 테마파크로 소비되는 꼴은 보나 마나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 정문을 들어선 순간 그의 표정은 마치 굳어버린 회반죽처럼 정지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24년 2월의 어느 날로 시간을 되돌려보자. 인천국제공항의 입국 게이트가 열리고 한 부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40대 중반의 빈센트는 모국에서 수많은 역사적 건축물의 복원 작업을 진두지휘해온 자부심 강한 건축 보존 전문가였다. 그의 곁에는 한국 문화에 깊은 호기심을 가진 아내 엘레나가 있었다. 빈센트, 이번 여행 정말 기대되지 않아요? 엘레나의 목소리는 종달새처럼 들떴지만 빈센트의 표정은 잿빛 하늘처럼 찌푸려져 있었다. 그렇겠지. 그의 대답은 건성 그 자체였다. 두 사람은 서울의 경복궁과 경주의 불국사 등 한국의 유서 깊은 명소를 둘러보았다. 천년의 세월을 견딘 목조 건축과 기와의 곡선, 단청의 빛깔을 보며 엘레나는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다. 정말 대단해요. 수백 년 전의 건축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다니. 빈센트 역시 한국의 전통 건축 기술에는 일말의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구 건축가로서의 오만함이 다리를 틀고 있었다. 자신들의 것은 잘 지킬지 몰라도 남의 것을 흉내낸 것은 결국 모조품 키치일 뿐이다. 그는 진품과 복제품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여행 5일차 두 사람은 서울역에서 남해로 향하는 케이트즈호 산천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산하를 바라보던 엘레나가 가이드북을 펼쳤다. 빈센트, 내일은 남해에 있는 네덜란드 빌리지에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빈센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네덜란드 빌리지? 그 조잡한 테마파크 말인가? 어머, 조잡하다니요. 네덜란드의 거리 풍경을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들었어요. 남해의 독일 마을처럼 유명한 곳이래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가봐요. 엘레나의 간절한 눈빛에도 빈센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엘레나, 당신은 몰라.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네덜란드 건축의 정수를 재현하겠어? 기껏해야 관광객들 주머니나 털려는 싸구려 세트장이겠지.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벗겨놓은 껍데기 말이야. 하지만 여기 봐요. 네덜란드 정부가 공인한 시설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공인? 그건 그저 상업적인 라이선스 계약일 뿐이야. 그들이 진정한 가치를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당신은 가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단정 지어요? 엘레나가 토라진 듯 쏘아붙이자 빈센트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꾸했다. 난 30년 넘게 네덜란드 역사 건축을 다뤄왔어. 벽돌 한 장, 창틀 하나의 의미까지 뼛속 깊이 알고 있다고. 한국인들이 아무리 빨리빨리 만들어내도 그 깊이까지는 흉내낼 수 없어. 엘레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남편의 황소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기차는 어느새 진주역에 도착했고 렌터카를 타고 남해의 호텔에 짐을 풀었다. 하지만 엘레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일 딱 1시간만 가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나오면 되잖아요. 빈센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내 예상이 맞다면 앞으로 이런 곳에 가자고 조르지 마.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셔틀버스를 타고 네덜란드 빌리지 입구에 도착했다. 입구의 붉은 벽돌 건물을 보자 빈센트가 코웃음을 쳤다. 오, 붉은 벽돌이라. 분위기는 흉내냈군. 그는 벽 가까이 다가가 훑어보더니 이내 냉소적인 표정으로 돌아왔다. 역시 껍데기야. 안에는 평범한 한국식 매표소겠지.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확인한 빈센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1인당 8만 원 약 1800TWD. 세상에 테마파크 입장료 치고는 터무니없이 비싸군. 내용물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건가? 아니면 바가지를 씌우겠다는 건가? 엘레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자신감이 있어서 아닐까요? 아니, 그냥 관광객 등쳐먹는 거지. 빈센트는 티켓을 사며 투덜거렸다. 게이트로 향하며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네덜란드 동료 건축가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지금 한국의 짝퉁 네덜란드 테마파크에 들어간다. 얼마나 조잡한지 곧 보고할게. 웃을 준비들 해. 동료들의 비웃음 섞인 답장이 줄을 이었다. 하하, 기대된다. 사진 많이 찍어 보내줘. 코미디가 따로 없겠네. 빈센트는 입꼬리를 비틀며 중얼거렸다. 아주 철저하게 씹어주지. 빈센트, 제발 좀 즐기면 안 돼요? 엘레나의 걱정 어린 말에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기대를 버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야. 애초에 기대조차 안 하는 게 낫지. 게이트를 통과하자 거대한 웰컴 게이트가 나타났다. 웅장한 붉은 벽돌 건물이었다. 와, 정말 예쁘다. 엘레나의 감탄에도 빈센트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벽면을 손가락으로 쓱 훑었다. 외관은 나쁘지 않군. 하지만 이건 서막일 뿐이야. 진짜 거리로 들어가면 금방 미천이 드러날걸. 넓은 통로 양옆으로 튤립 화단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어머, 튤립이에요. 네덜란드 느낌이 물씬 나네요. 단순한 기호 심볼일 뿐이야. 튤립만 심어놓으면 네덜란드인 줄 아나 보지? 색 배합도 조잡해. 진짜 네덜란드 정원은 훨씬 더 치밀한 계산하에 조성된다고. 그의 독설에 엘레나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통로를 지나 첫 번째 건물 앞에 섰다. 흰 회벽의 붉은 지붕, 목재 창틀, 분명 네덜란드 양식이었다.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빈센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위화감이 들어. 그는 건물로 다가가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세부를 뜯어보았다. 이 창틀 비율을 봐. 이상해. 네? 어디 가요? 17세기 네덜란드 건축은 아주 미묘한 비례를 가지고 있어. 고작 2cm의 오차겠지만 내 눈은 못 속여. 게다가 저 회벽의 흰색도 달라. 진짜는 더 깊이감 있는 흰색이라고. 당신 정말.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바로 그게 문제야. 본질은 이해 못하고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 그게 바로 한국식 복제 문화의 한계지. 그는 건물을 촬영해 친구들에게 전송했다. 비율 엉망, 색감 빵점. 두 사람은 운하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물 위에 작은 배가 떠 있고 돌로 포장된 길과 붉은 벽돌 건물들, 바람에 펄럭이는 네덜란드 국기가 보였다. 겉보기엔 완벽한 네덜란드였다. 이 돌길도 틀려먹었어. 진짜 네덜란드의 돌길은 더 불규칙하고 세월의 무게가 느껴진다고. 이건 너무 새 거야. 반질반질하잖아. 새로 지었으니까 새 거죠.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야. 진품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아우라가 있어. 그건 흉내낼 수 없지. 운하 건너편에 거대한 풍차가 보였다. 저기 봐요. 풍차예요. 빈센트는 매의 눈으로 풍차를 노려보았다. 크기는 진품과 비슷하군. 하지만 날개 각도가 허술해. 그리고 목재의 색깔도 비바람에 씻긴 그 고색 창연함이 없어. 광장에는 수많은 한국인 가족과 연인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보세요. 다들 행복해하잖아요. 진짜를 모르니까 저러는 거야. 네덜란드에 가본 적 없는 사람들에겐 이걸로 충분하겠지. 말을 정말 너무하게 하네요. 난 사실을 말할 뿐이야. 건축가로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의무가 있다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옆 벤치에 한국인 노부부가 이러시며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역시 여기는 올 때마다 감동이야. 다음은 손주들 데리고 와야겠어. 그러게 말이야. 정말 정성을 다해 지은 게 느껴져. 빈센트는 콧방귀를 뀌었다. 고작 한국인들의 눈높이인 거지. 엘레나가 참다 못해 빈센트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가요. 돈 냈으니 더 와야죠.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빈센트는 흠집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운하 폭도 좁아. 물 색깔도 달라. 암스테르담의 물은 더 짙은 녹색이라고. 그때였다. 다음 구역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건물이 더 밀집되고 실제 마을 같은 생활감이 느껴졌다. 빈센트는 습관적으로 한 건물의 벽에 손을 댔다. 역시 벽돌 쌓는 방식이. 그의 손이 멈췄다. 이건 왜 그래요? 빈센트는 대답 대신 벽돌을 쓰다듬고 줄눈 모르타르를 손가락으로 훑었다. 이 거친 질감. 설마. 그는 황급히 건물 모퉁이로 돌아가 다른 벽을 확인했다. 그의 동공이 흔들렸다. 이건 기계로 찍어낸 요즘 벽돌이 아니야. 수백 년의 시간을 머금은 진짜 고벽돌 앤티크 브릭이라고. 그는 옆에 세워진 안내판을 읽었다. 본 시설의 벽돌은 네덜란드에서 직접 공수해 온 것으로 17세기에서 19세기에 실제 사용되었던 역사적인 벽돌들입니다. 세상에, 네덜란드에서 이걸 다 실어왔다고? 그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단순히 모양만 흉내낸 게 아니었다. 재료 자체가 진짜였다. 거봐요. 진짜를 썼다잖아요. 아, 아니야. 벽돌만 사왔겠지. 다른 건 엉망일 거야. 빈센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안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운하에 설치된 작은 수문 슬롯이 보였다. 그는 수문으로 달려가 구조를 살폈다. 개폐 장치, 나무 이음새, 금속 장석의 위치.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17세기 양식이야. 현대에는 이미 실전된 목공 기술이라고. 역사 문헌을 뒤지지 않고서는 절대 재현할 수 없는 구조야. 게다가 장식이 아니야. 실제로 작동하는 진짜 수문이라고. 빈센트는 혼란스러웠다. 테마파크 따위가 왜 이렇게까지? 우연일 거야. 우연히 자료를 구했겠지. 하지만 그 확신은 다음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광장 한쪽의 건물을 본 순간 빈센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저 창문은, 그것은 로테르담 양식의 창틀이었다. 저게 뭐길래요? 저건 희귀한 정도가 아니야. 2차 대전과 도시 재개발로 네덜란드 본토에서도 거의 사라진 양식이라고. 나도 책에서만 봤어. 그런데 실물이 여기에 있다고. 그는 홀린 듯 다가가 창틀의 조각과 유리를 고정하는 방식을 살폈다. 완벽했다. 아니, 완벽 그 이상이었다. 저기요, 직원분. 엘레나가 지나가던 한국인 직원을 불렀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빈센트가 다급하게 물었다. 이 건물 도대체 어떻게 지은 겁니까? 직원은 자부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저희는 이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건축사학자와 장인들을 초빙했습니다. 설계와 감수에만 3년이 걸렸죠. 사용된 목재도 당시와 똑같은 수종을 수입했고 가공 방식 또한 현대의 기계가 아닌 당시의 수공구 핸드 툴을 사용하여 장인들이 직접 깎았습니다. 수공구로 이걸 다? 빈센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국인들의 장인 정신쟁민 JONGSIN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저희의 철학은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것은 만들지 않습니다. 직원이 떠난 후 빈센트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한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우리 문화를 아끼고 있어. 그의 오만함은 경악과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아직도 싸구려라고 생각해요? 빈센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진품이야.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마을 가장 깊숙한 곳, 네덜란드 팰리스 앞에 섰을 때였다. 네덜란드 왕궁을 재현한 그 웅장한 건물 안으로 들어선 빈센트는 2층 복도에 걸려있는 한 폭의 그림 앞에서 숨을 멈췄다. 그것은 17세기 화풍으로 그려진 풍경화였다. 운하와 작은 집들, 그리고 풍차. 이 풍경은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빈센트, 여기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야. 1980년대 개발 붐으로 다 철거되어 사라진 내 고향 노테르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았던,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체념했던 그 풍경이 그림 속에, 아니 창밖의 네덜란드 빌리지 전경과 겹쳐져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본 구역은 1980년대 사라진 로테르담 교회의 역사적 거리 풍경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복원하였습니다. 안내판을 읽은 빈센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뚝 떨어졌다. 한국인들이 우리가 버린 것을 지켜줬어. 그때 곁에 있던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덧붙였다. 사실 건설 도중에 작은 실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벽돌 사이에 줄눈 두께가 고증보다 2mm 넓었죠. 2mm? 네. 네덜란드 감리단조차 그 정도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희 총괄 책임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mm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며 완성된 벽을 전부 허물고 다시 쌓았습니다. 빈센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2mm를 위해 전부 다시 쌓았다고. 건축계에서도 용인되는 오차였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그 지독한 완벽주의, 그 집요한 진정성이 그를 압도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빈센트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건축가로서의 알량한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타국의 문화를 이토록 경이로운 수준으로 보존해준 한국인들에게 마음속 깊이 사죄하고 감사할 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까의 채팅방에 새로운 메시지를 입력했다. 얘들아, 내가 틀렸어. 여긴 가짜가 아니야.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네덜란드가 한국에 완벽하게 살아있어. 난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 그는
팰리스의 웅장한 내부와 2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은 벽돌벽,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닮은 풍경을 찍어 보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모방꾼이 아니었어. 그들은 문화를 존중하고 지키고 미래로 이어가는 수호자였어.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빈센트는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제목은 한국에서 다시 만난 나의 조국. 그 글은 네덜란드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우리가 경제 논리에 밀려 파괴했던 소중한 유산을 지구 반대편의 한국인들이 지독하리만큼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에 네덜란드인들은 찬사를 보냈다. 빈센트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남해의 네덜란드 빌리지를 찾았다. 이제 그는 비평가가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이로운 장인 정신과 따뜻한 정정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다. 남해의 붉은 노을 아래 네덜란드 풍차와 한국의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빈센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문화의 가치는 국경을 초월해